이진숙 쪽이 지금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앙에서 뭔가 꽂았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추경호 다음으로 여기 먹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지역 조직이 안 움직인다 지금. 항상 그런 건데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 둘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유리하냐를 이제 주판화를 굴리기 그러겠죠. 시작해요. 자, 그러면 박민식도 쉽게 얘기하면은 하정우와 한동훈 중에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하정우가 돼야지 다음에 내가 2년 뒤에 또 도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의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박근혜 텃밭 달성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선을 했던 보수 텃밭 중의 텃밭이죠. 달성군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공천을 준 건데 지금 예상 밖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결과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에게 의뢰해 조사한 건데 박형룡 민주당 후보가 41.7%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48.5% 이게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제 기억에 제 역대 정치부 출입 모든 이 기억을 되살려봐도 대구 달성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 번도 이렇게 오차범위까지 들어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김 의원님, 이거 왜 이런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 박형룡 후보가 경북대 총학생회장이고 그 지역 출신이군요. 예. 여기 달성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고 이미 벌써 세 번째인가요? 예. 대구 경북 다 합치면 7번인가 출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다. 오랫동안 1965년생인가 뭐 이래서 나이가 그렇게 젊지 않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인데 민주당 소속이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달성군이 여기가 그 공단이 있어요. 공단이 이게 중소기업 공단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가요? 지역보다. 달성 이쪽 지역이 다른 이 대구 지역보다 평균 연령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이 강경보수 이쪽이 덜 먹히는 거 하나가 있는 거. 또 하나는 저쪽 이진숙 쪽이 지금 분열이 됐어요. 그런가요? 분열될 게 뭐가 있죠 지금 그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건데 어느 지역이든 중앙에서 뭔가 꽂았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들이 이미 그 집안을 닦고 계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추경호 나가면은 추경호 다음으로 여기 먹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겠죠. 이미 조직들은 있는데 이진숙이 자기 사람들 데려와서 선대위를 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 서로 이제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원래 있었던 사람하고 이진숙이 데려온 사람하고 그래서 지금 지역 조직이 안 움직인다 지금. 이 지역 선거가 지역 조직이 안 움직이는 상황이 됐구나. 항상 그런 건데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 둘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유리하냐를 이제 주판화를 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박민식도 쉽게 얘기하면은 하정우와 한동훈 중에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하정우가 돼야지 다음에 내가 2년 뒤에 또 도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한동훈이 되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박형룡이 돼야지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 내가 나올 수 있다. 이진숙은 밀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지금 안 도와주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송 의원님이 보셨을 땐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설마 달성이 지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송 의원님이 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이진숙 소위 이펙트. 이런 선거가요. 참 어려운 선거인 건 맞아요. 이진숙 후보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별로 보태고 뺄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거에서 가끔 그런 업셋, 그러니까 이변을 보실 때가 있을 텐데 어떤 지역에서 그 3선, 4선, 5선 정도만 터줏대감이 있는데 그 터줏대감이 컷오프 되거나 혹은 뭐 2선 후퇴를 해서 당에서는 정치 신인을 보내요. 보냅니다, 보통은. 보내고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가 조금 지명도가 있거나 혹은 지역의 뿌리가 튼튼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례로는 최근에 서울 도봉갑
도봉갑. 김근태 의원의 미망인인 그 임재근 그렇죠. 의원이 내리 또 삼선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2004년까지는 김근태 의원이 하셨고 그런데 거기서 김재섭 의원이 당선되는 업셋이 발생했잖아요. 젊은 청년 정치인이. 그것은 이제 임재근에서 안귀령으로 넘어가면서 완벽하게 이전이 안 된 겁니다. 당세가. 그런 것들이 미시적으로 보면 있어요. 마포갑 같은 경우도 거기는 마포가 과거 이제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 그렇죠. 그리고 노웅래 의원. 그랬죠. 이게 이르기까지 아주 기반이 탄탄한 민주당 곳인데 텃밭이었죠. 노웅래 의원이 뭐 돈봉투 사건 등등으로 이제 출마를 못하면서 거기에 이지은 변호사가 왔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정훈 의원과 맞대결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당세가 이전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 미시적으로는 앞서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지역 정치에서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진숙 후보에게 만만한 선거는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박형영 후보가 약간 그 지역에서 서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요? 6번 떨어졌으니까. 그 과거에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대구 경북 쪽에서 지역주의에 도전했던 유명한 인물로 고허대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경향신문 같은 데서 허대만 일주기에 뭐 외부 기고지만 김형 칼럼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뭐 허대만의 꿈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포항에서 예전에 기초의원을 아주 젊은 나이에 됐다가 이제 비신한국당 계열에서 내리 7번을 낙선을 했는데 이분의 마지막 선거 도전이 2018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전국에서 지방선거를 휩쓸 때잖아요. 그랬죠. 그때 포항시장 선거에 도전을 했는데 43% 받고 낙선을 했어요. 그랬나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후보가 포항시장 선거에서 43% 받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의 어려움이 뭐냐면 그렇게 해도 당선이 안 됩니다. 단체장은 더더군다나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중선거구, 대선거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체장은. 그러니까 이 대구 달성은 지금 박형영, 이진숙 딱 2명의 후보만 있는데 박형영 후보가 6번 떨어졌으니까 동정론이 있죠. 인지도도 있고 그렇죠. 지역에서. 그러니까 40%대가 나오고 오차 범위까지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선이 되려면 50.01%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 거냐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또 달성에 이어 대구시장 선거도 사실 뜨겁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준비해봤는데 채널A가 리서치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 김부겸 후보가 42.2%, 추경호 후보 37.7%, 완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 역시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볼 정도의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사가 있는 김부겸 후보에게 너 또 나왔니? 야 이번엔 네가 한번 그럼 돼야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죠. 김 의원께서 보셨을 땐 지금 현 시점에서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누구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까? 여기는 추경호가 높다고 나와 있네요. 추경호가 높나요? 당선 가능성 42.1. 사실 오차 범위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경호가 당장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은 높게 보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대구에 있었던 뭐 샤이보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 서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김부겸 캠프나 그쪽에 대구에 사시는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하긴 해요. 그 정도로 샤이보수를 두텁게 보기는 힘들다 이번에는. 또 장도혁 대표도 효과도 있고.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표율이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20대가 대학생들이요. 대구는 투표를 아예 안 해요. 그럽니까? 거의 그러니까 뭐 빵프로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 한 20% 미만이다. 한 반에 투표하냐라고 물어보면 30명 중에 2명, 1명 투표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극도로 낮네요.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사실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국힘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는 이번에는 스윙보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은 국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응징을 하고 싶어서 민주당을 찍어봤자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데 제가 사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일수록 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서 선거에 투표를 안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김부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투표하러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투표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경호 후보 손을 잡고 유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대전도 가겠다고 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유세 지원
송 의원께서 보셨을 땐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대전 가는 거는 과거 이제 2006년에 대전은요의 추억이 있잖아요. 피습당한 직후에. 그렇죠. 서울 신촌에서 유세하다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를 당하고 그랬죠. 병원에서 회복하고 눈 뜨자마자 대전은요 했다는 그 이야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전시장 선거까지 역전승을 해서 전국 지방선거를 휩쓸었던 그 추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 또는 팬심을 갖고 있는 일부 유권자층에는 뭐 일정하게 소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은 진영의 원로가 아니라 네. 국가의 원로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직 대통령들이 자꾸 이렇게 선거에 등판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하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등판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2024년 총선에 이미 한번 부울경 지역 지원도 하셨던 분이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저는 전직 대통령들도 굳이 이제 특정 진영에서 좀 불러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네.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행보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것도 극히 자제돼야 된다. 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